아침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나쳐가는 것 같았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날은 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길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예감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는 65세 김철수입니다. 한 회사를 다니며 회사에 내 모든 청춘을 불태웠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가장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은 늘 회사였습니다. 일이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항상 아침보다 밤이 익숙했고 집보다 회사가 편했습니다. 야근이 이어져도 일을 하며 힘이 솟아났습니다. 부장님, 어제 보고서 확인하셨나요? 부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의 이름이 불렸고 나를 찾아주는 목소리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부장이 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야근도 회식도 주말 근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동료들과 보낸 시간이 더 많았고 집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늘 하던 대답이었고 아내는 언젠가부터 익숙해진 일상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김 부장으로 불렸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보다 김 부장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동네 슈퍼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저는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가끔 회사 야유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쯤이었습니다. 부장님, 그거 있잖아요. 하모니카 오늘도 한번 불어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짧게 한두 곡을 불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고 분위기는 금세 풀렸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열정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의 시간이 지나 영원할 것만 같던 시간에 시간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나에게도 은퇴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은퇴식 단상에 올라 박수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아침, 익숙한 건물, 익숙한 얼굴들. 나는 대회의실로 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님,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회사의 귀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많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40년간 앉았던 책상, 쌓여있던 서류들, 액자 속 가족사진,
펜꽂이, 달력,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제 선배님이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자유인지 상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퇴식 날 나는 회사를 떠났지만 내 인생 한 부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식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보니 아내가 준비해둔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문을 보며 서둘러 먹었을 텐데 오늘은 신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 좀 쉬어야겠지.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평소 같았으면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회사 메신저가 울리고 이메일이 쌓이고 회의 일정이 알림으로 떴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어느덧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 되었고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없었고 불러주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간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까? 예전에는 24시간이 부족했는데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마치 사흘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릅니다. 시계만 바라보며 TV도 보고 책도 꺼내어 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천천히 봤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했던 옆자리 동료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번호 위에서 멈췄고 결국 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피곤했고 쉬고 있지만 지쳐갔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40년간 받았던 수많은 연락들, 그것들은 김철수 개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김 부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의 김 부장을 찾았던 거구나. 나 김철수를 찾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몸은 여전히 회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새벽 5시 30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양복이 걸린 옷장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과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짐하듯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며 양복이 입고 싶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다시 김 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만 양복을 입어볼까? 옷장을 열고 양복 상의를 꺼내어 입어보고 거울을 봤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 이게 뭐지?
천천히 꺼내어 보니 하모니카였습니다. 작고 낡은 하모니카. 언제 넣어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회식 때였을 겁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손에 쥐고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행사 때, 회식이 길어질 때 한 번씩 불던 그 하모니카였습니다. 천천히 입에 댔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 불지 않아서인지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오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날아가는 새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40년간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새를 보고 살 시간이 없었구나. 오늘 회사에 가는 대신 공원에 가볼까? 처음으로 목적 없이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도 업무도 약속도 없이 그냥 걷고 싶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하모니카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지만 어딘가 설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도 없으니까 오늘은 천천히 가볼까?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주변 구경도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꽃들,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고 어느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아 눈을 감았고 이제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책임질 것도 없는 김 부장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나는 눈을 뜨고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로 내가 좋아서 불어본 게 언제였던가? 고등학생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전? 회사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불었습니다. 김 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했고 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래된 멜로디, 익숙한 음률. 회사에서 불렀던 같은 곡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부는 음악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 숨소리의 강약, 멜로디의 흐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렇게 편하게 연주한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계속 곡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니 한 할아버지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조깅하던 중년 남자, 산책하던 할머니. 그들은 멀리 서서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벤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의무와 강요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곡이 끝나고 하모니카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 멈춰 섰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좋은 연주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불어봤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실 거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일도 올 이유가 있나?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요. 날씨가 좋으면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양이 평온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행복을 찾아가며 진짜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2주가 지나고 매일 아침 9시 나는 공원의 같은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몇몇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는 할머니, 출근 전 조깅을 하는 중년 남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아주머니, 그들은 연주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서 있거나 근처 벤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선생님 연주 들으면 하루가 상쾌해져요. 사람들은 짧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철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와 달리 소파에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럽게 어디 아파? 괜찮아?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여보,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당신이 시장 좀 다녀올래요? 저녁 준비할 재료 좀 사와야 하는데. 그래, 내가 다녀올게. 뭐 사오면 돼? 아내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40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내였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오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9시 20분쯤이었을까? 벤치에 가까워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벤치 근처에 모여 있었고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반갑게 다가와서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기다렸는데. 나는 놀랐습니다. 나를 기다렸다고? 네,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우리 하모니카 아저씨가 안 오셔서 허전했다니까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들려주실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김 부장이 아니라 하모니카를 부는 김철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좋은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고 누군가는 나무에 기대 섰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연주를 시작했고 그날의 연주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이는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하모니카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직책도 책임도 부담도 없는 순수한 행복.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행복. 공원의 하모니카 연주는 이제 작은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가능하면 공원에 나갔습니다. 청중도 늘어났습니다. 처음 5명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15명쯤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떤 날은 아이들도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침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졸음이 올 정도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박 과장의 전화가 왔는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은퇴한 후 처음 받는 회사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자네는? 저도 잘 지냅니다. 부장님 생각 많이 했어요. 회사가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안부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반갑기만 할 텐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까? 혹시 도와달라는 부탁인가? 회사 일로 상담을 구하는 건가? 그래, 고맙네 연락 줘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부장님, 이번 행사 때 하모니카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모니카 연주.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글쎄,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부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부장님 하모니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그 연주가 너무 그리워서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진짜로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요. 부장님 연주를 다시 듣고 싶대요. 김 부장의 하모니카가 아니라 김철수의 하모니카를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서랍에서 하모니카를 꺼내어 보니 이제는 낡고 상처도 많지만 그만큼 정이 든 악기였습니다. 회사로 다시 가는 것. 처음엔 두려움이 들기도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김 부장이 아니라 김철수니까. 그래, 가보자. 김철수로. 일주일이 지나 회사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40년간 수천 번을 걸었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출근하는 게 아니라 초대받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서 낯익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같았지만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김 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김철수로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김철수 선생님. 오셨네요. 박 과장과 다른 동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 부장이 아닌 김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것.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겠죠. 저분이 전설의 김 부장님이시구나. 하모니카 연주 정말 대단하시대요.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설이라. 나쁘지 않네. 그때 무대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연주하던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기쁘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작고 낡은 하모니카를 꺼내어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원에서 연주하던 그 곡들이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를 유도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아도 음악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곡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주하는 나도 듣는 사람들도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전의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눈가가 촉촉해진 상태로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40년간 이곳에 있었지만 이런 박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공원에서도 연주하신다고요? 어디예요? 꼭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으시죠?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오래된 동료들도 모두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김철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손에는 여전히 하모니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김 부장으로 살아오면서 그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철수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시간. 다음 날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같은 자리.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김 부장이 아닌 김철수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어제 회사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미소 짓고 하모니카를 꺼내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좋네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김철수는 40년을 일에 바쳤지만 은퇴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전화는 멈췄고 나는 처음으로 깊은 공허를 느꼈다. 분명 나는 여기에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은 희미해진 것 같았다. 그때 김 부장이 아닌 하모니카 아저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이름은 제2의 삶을 살아가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하모니카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가게 한 조용한 길이 되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가 정해준 이름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잊고 지내던 꿈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